외국에 생활하는 데서 갑자기 소모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정비소에 갔을 때 드는 시간, 비용,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예방 정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예방정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방정비는 필요 없다, 고장난 부분만 딱딱딱 고치면 된다, 과잉정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의 구조나 원리를 좀 아는 분들이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방정비가 왜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데, 예방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부정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의 구조나 원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정비와 관련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으셨던 분들이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방정비가 왜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는 이 차는 제 차입니다. 무보링으로 71만 6천 킬로 탄 지금 제 차 그랜저 TG 엔진이죠. 이 차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타이밍 벨트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무 벨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에서 12만 킬로 정도면은 타이밍 벨트를 교환을 하죠. 그런데 타이밍 벨트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보통은 같이 교환을 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링 베어링, 텐션 베어링, 워터펌프, 겉벨트까지. 지금 겉벨트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타이밍 벨트를 작업하려면 이쪽 부분의 부품들을 싹 탈거하고, 보유석 쪽에 있는 앞바퀴도 탈거하고, 휠 하우스 있죠, 앞쪽 휀다에 있는 커버까지도 싹 다 탈거를 해야만 정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예방정비라 하면 어차피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다 탈거하니까 이런 냉각수 리저브 탱크도 교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엔진 마운트가 있어요. 엔진의 진동을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가 고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연식이 이제 5년이 넘어간 한 7, 8년 이상 된 자동차들, 키로수가 7, 8만에서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 교환 주기가 조금씩 돌아오죠. 그럴 때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교환할 필요가 없지만 탈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한 1년, 1, 2만 킬로가 지나면 어차피 고장이 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품들을 미리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진 마운트도 있을 거고요. 저 밑에 보이는 댐퍼 풀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엔진이 돌아갈 때 그 진동을 또 잡아주는 댐퍼 풀리가 있는데, 저 댐퍼 풀리도 겉에는 고무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잡아주죠. 그런 것들이 자동차가 뭐 한 10만 킬로 정도 되거나 이제 7, 8만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댐퍼 풀리도 고무가 점점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차피 뜯은 김에 같이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할 때는 워터펌프를 교환을 해야 되니까 워터펌프를 뜯으면 냉각수가 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냉각수도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같이 교환하는 게 요 냉각수 이 라디에이터 호수입니다. 라디에이터 호수는 지금 뭐 찢어지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품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엔진 열 때문에 얘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요게 앞 때문에 이렇게 팽창을 해요. 이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품값이 얼마 안 하니까 굳이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데 얘까지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같이 교환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라디에이터 호수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서머스탯이라는 그 부품이 들어가요. 그 서머스탯 같은 경우는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계적인 부품이거든요.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살짝 열려가지고 냉각수가 안으로 들어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닫혀가지고 냉각수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그 부분인데, 이 부품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이 만약에 고착이 된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겠죠. 열이 받아서. 또는 열린 상태에서 고착이 돼버리면 너무 과하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히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연비가 떨어져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굳이 지금 당장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어차피 뜯은 김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솔린이나 LPG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 또는 지금처럼 6기통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에어 서지 탱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쪽을 정비하려면 어차피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만 교환하려면 공인비가 정상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타이밍 벨트 세트를 교환할 때 요걸 다 뜯어놨기 때문에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탈거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면 공인비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는 공인비 없이 그냥 부품값만 받고 장착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거죠. 요거를 과잉정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동차 정비소를 많이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구조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모르실 수 있어요. 기름만 넣고 계속 타다 보면 어차피 엔진은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이 소모품들은 어쩔 수 없이 달아 없어지겠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우연찮게 딱 고속도로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런 작은 소모품들이 고장이 나버리면 당황스럽겠죠. 하루를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작은 점화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도 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부분은 요거 한 개씩만 교환하는 부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세트로 된 거는 그렇게 추천하는 정비는 아닙니다. 같이 예방 정비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장거리 여행에서 발생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한번 예방 정비를 해놓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이제 뭐 몇만 킬로 또는 몇 년 동안은 예방 정비를 받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오늘은 이 부분을 정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받는 시간이라든지 돈,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품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약간의 공인비가 추가가 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데서 갑자기 소모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정비소에 갔을 때 드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부분의 작업을 할 때 B라는 부분의 소모품을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주 일부 정비사 분들처럼 악의적으로 이것도 고쳐야 된다, 저것도 고쳐야 된다, 이것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정말 자동차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 예방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골 카센터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이 부분 말고 혹시나 이 연식과 이 키로수에 따라서 같이 예방 정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실 때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